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시간,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함께할 김희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학교 생활 하면 어떤 점들이 기대가 되나요? 네, 멋진 교복도 입고 예쁜 담임 선생님도 만나고요. 친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바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뭐냐는 늘 교실에서요, 장안의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어떤 친구는요,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이면 오전 수업 내내 마음이 설레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집합 공부를 오늘의 점심 메뉴로 해보려고 합니다. 와, 눈이 번쩍 떠진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점심 메뉴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점심에는요, 어묵국과 소세지, 계란찜, 김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반찬 나왔나요? 네, 선생님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후 수업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집에 저녁 메뉴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미역국과 계란찜과 멸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은 반찬은 뭘까요? 그렇죠, 계란찜이죠. 그렇다면 점심에만 먹은 메뉴는요? 네, 점심에 먹은 거 계란찜은 빼야 하니까 네, 어묵국과 소세지 그리고 계란찜은 빼고 김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점심에 먹었거나 저녁에 먹은 반찬 모두 다 말하면요. 네, 다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묵국, 소시지, 계란찜, 김치, 미역국, 멸치다. 아까 계란찜은 얘기했으니까 두 번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안에요, 여러분. 오늘의 집합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스텝 1으로 예습해온 친구들은 감잡았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펴볼까요? 네, 오늘 배울 내용 한눈에 보기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교재 12쪽입니다. 먼저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개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13쪽에는요, 네, 여집합의 개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우, 네모 모양의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죠? 이거 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장 넘겨서요, 14쪽에서는요, 네, 차집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옆에 15쪽에서는 집합의 연산과 그 다음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역시 문제가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몇 문제 골라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 개념 잡으로 출발해야겠죠? 개념 잡자 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개념 잡자, 잡았다. 네, 여러분, 집합의 연산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그 중에서요,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집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 A, B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까 점심 먹은 메뉴, 저녁 먹은 메뉴 같이 이야기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집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집합 A는요, 우리가 점심에 먹었던 메뉴를 집합 A다 라고 두고요. 저녁에 먹었던 메뉴를 집합 B다 라고 우리가 둘게요. 그러면 원소들은요, 점심에 먹었던 반찬들이 되겠죠? 뭐가 있었죠? 네, 어묵국 있었고요. 김치, 또 소세지, 그리고 계란찜이 있었는데, 계란찜은요, 점심에도 먹었지만 저녁에도 먹은 메뉴죠. 그래서 계란찜은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쓸게요. 저녁에 먹은 메뉴는 계란찜 있었고요. 미역국 있었고 멸치가 있었다.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A, B 가운데 있는 이 계란찜 이거 뭐였죠? 네,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은 반찬이죠. 이렇게 여러분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집합 중에서도 겹치는 부분에 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교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A와
B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야.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위로 볼록한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뜻을 써볼게요. 원소들이 들어있어. 그 원소들은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야 라고 우리가 뜻을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은 계란찜 이거구나. 이게 교집합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점심에 먹었거나 저녁에 먹은 메뉴 모두 다 말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이 메뉴들 다 얘기하면 되죠. 어김, 소개, 미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B 모두 다 합하면 이 집합이 뭐가 될까요? 네, 이 두 개를 합했다.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요. 두 집합을 합해 주세요. 그래서 교집합이랑 반대 모양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써줍니다. 뜻을 써주세요.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소냐면요.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거나 모두 다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모두 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그리고 이 또는 이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A, B 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고의 또는의 차이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라는 뜻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겹쳐 있어야 돼요. 둘 다 만족을 할 때 우리가 그리고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또는이라는 말은요.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모두 다 합쳐서 A에 써도 되고 B에 써도 되고 물론 A, B 둘 다 만족해도 되고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 차이지만 여러분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교집합은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으로 연결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교집합의 교 어디서 나온 의미고 이 기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뜻과 어원을 잠깐 같이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교집합에서의 이 교자는요, 그 한자에서 나왔습니다. 사귈 교자를 씁니다. 두 집합이 사귄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사귈 교자에는요, 교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교차하는 집합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기호는요, 이 기호는 교집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터섹션의 두 번째 글자 N자를 따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 캐치하셨나요? 합집합은요, 그렇죠. 합하다의 뜻을 의미하고요. 이 기호는요, 합집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유니온의 첫 글자 U자를 따서 이렇게 씁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한문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서 더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 있죠. 네, 사실 선생님도 중학교 때 좀 그랬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헷갈려서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까? 선생님 터득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집합이에요. 교는요, 교집합의 기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집합의 기호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거죠. 잘 보니까 교집합의 교, 합집합, 비읍 들어가죠. 합집합의 합, 교집합의 교, 합집합의 합. 이렇게 외우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집합의 교, 합집합의 합. 쉽죠? 바로 외워지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 우리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교집합과 합집합 의미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유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이에요.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번 A, B 이 교호 뭐였죠? 교집합의 교. 교집합. 그럼 이 기호는요? 합집합의 합. 네, 합집합, 교집합과 합집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집합을 볼게요. A라는 집합, X는 어떤 친구들? 10의 약수래요. 10의 약수,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10의 약수를 구하면 A는요, 1, 2, 5, 10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B집합은요, 1, 5, 8. 와우, 원소나열법으로 주어졌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이제 교집합과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쉬운 방법,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집합 A, 집합 B,
라고 두면 A, B, 여기다 넣어야지 하고 봤는데 먼저 뭐부터 넣으면 좋을까? 네, 일단요, 여기 이 부분, 겹치는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1, 5, 눈에 들어오죠? 1, 5 여기 쓰고요. 나머지 A 부분에 1호 썼으니까 2도 있고 10도 있고, B는요, 1호 여기 썼으니까 네, 8만 쓰면 되겠죠? 8 이렇게 써줍니다. 공통인 부분, 겹치는 부분부터 써주고 나서 나머지를 써주면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이 눈에 보이나요? 교집합. 네, 이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교집합은 1과 5다를 가지고 있는 집합.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원소 다 써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여기 있는 거 다 써주면 됩니다. 써볼까요? 1과 2와 5와 8과 10이다.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어떤 친구들은 1이 2개니까 1 2번, 2, 5 2번, 8, 10 이렇게 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우리가 아까 계란찜 얘기할 때도 한 번만 얘기해주죠. 계란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중복되는 원소는 이렇게 2번씩 써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써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 1번 문제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개념 잡으러 갈 건데요. 여러분, 교재의 바로 옆에는 여집합이 있죠? 네, 한 장 넘겨서 차집합을 먼저 보고 다시 여집합을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장 넘겨서 차집합 개념 잡으러 출발해 볼게요. 네, 두 번째 개념,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얘기하려면 역시나 집합 얘기 다시 한번 해줘야 합니다. 원소들, 여러분, 뭐가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어묵국, 김치, 소시지, 계란찜, 미역국, 멸치 이렇게 있었죠. 선생님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점심에만 먹은 반찬은 뭐였죠? 네, 점심에 먹은 반찬 중에 저녁에도 먹었던 계란찜 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가 있냐면 네, 어묵국, 김치, 소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네, 바로 그게 차집합입니다, 여러분. 네, 점심에만 먹은 반찬. 무슨 말이냐? A집합에서 B랑 겹치는 원소는 빼라. 다시 한번요. A집합 원소들 중에서 B와 겹치는 거를 빼줘. A에만 있는 원소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 집합이 바로 A에서 B를 뺀 A 차집합 B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네, A 차집합 B다. 그래서 차집합은 A 차집합 B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세요. B랑 겹치는 원소를 빼주세요. 그래서 이게 빼기를 쓰고요. 뜻을 써볼게요.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소냐면 그렇죠. 이런 원소들. A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때야 되나요? 네, 얘는 빠졌죠. 왜 빠졌죠? B에도 있어서. 그래서 B에는 있으면 안 돼. B에는 원소는 아닌 원소들이 들어있는 집합, 이 집합을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녁에만 먹은 반찬은. 그렇죠. 그럼 집합 B에서 A랑 겹쳐져 있는 계란찜을 빼면 됩니다. 누구냐면요. 이쪽. 네, 미역국과 멸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느냐. 집합 B에서 A를 빼주세요. A를 뺍니다. A를 빼면요.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소냐? B에는 있고요. 그리고 A에 없고요. A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B에만 들어있는 이 집합이 B에서 A를 뺀 차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차집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집합, 여러분 확실히 개념 있으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에서 B를 빼라. 그래서 이쪽은 A에서 B를 뺀 A 차집합 B. 이쪽은요. B집합에서 A집합을 빼라. 그래서 B에서 A를 뺀 B 차집합 A다 라고 우리가 써줍니다. 확실히 다르구나. 딱 개념 잡히셨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장으로 와서요. 여집합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장 교재를 앞으로 넘기세요. 여집합. 여집합을 보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집합 A만 집중을 할 겁니다. 집합 A가 뭐였죠? 네, 점심에 먹은 메뉴였죠. 한번 적어볼게요. 어묵국, 김치,
소시지, 계란찜 이런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은 점심에 먹은 반찬이에요. 그럼 A의 바깥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녁에 먹었던 반찬 있어요. 미역국도 있고요. 멸치도 있을 거고요. 또요. 어제 먹은 거. 어제 먹은 뭐 치킨도 있을 거고, 뭐 어제 저녁에 먹었던 뭐 콩나물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반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먹은 반찬을 전체 집합이라고 두면요. 오늘 점심에 먹은 A라는 집합은요. 그 전체 집합의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을 표시를 해줄 건데요. 전체는 어때요? 네, 커요. 전체 집합이니까. 그래서 크니까 특별히 네모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주고요. A 침범했네요. A를 포함하게 이렇게 좀 크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요. 여러분, 네, 유니버셜의 첫 글자 U를 따서 이렇게 전체 집합이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선생님, 합집합 같아요. 예, 합집합 같으니까 대문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전체 집합 U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들어있지만 이 A의 바깥쪽은 어떻게 될까요? A 집합의 바깥쪽. 네, 이 집합이요. A의 바깥 집합? 얘네들도 하나의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 안에 A를 뺀 A의 바깥쪽에 있는 집합. 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 A의 바깥쪽에 있다. A의 나머지 부분이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A의 여집합이요. 여집합? 선생님 여자 집합인가요? 그럼 A는 남자 집합인가? 네, 그런 여집합은 아니고요. 이 여집합의 뜻은요. 네, 한문에서 남을 여자를 써서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기호로는요. 네, A를 보완해주다. 그래서 컴플먼트의 첫 글자 C를 따서 A의 C, 여집합 이렇게 써줍니다. 아하, A의 C, 여집합 이렇게 써주는구나. 우리 기호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집합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뜻을 써볼게요. A의 여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전체 집합의 원소입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어떤 원소여야 돼요? 그리고요. A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죠? 조건제시법 형태를 갖춰서 써줄게요. X들이 들어있습니다. 원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원소는 전체 집합에 있는데요. 그런데 A에 있으면 안 돼요. 즉 이쪽 바깥쪽 미, 멸, 치, 콩 이 원소들이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이 집합이 바로 A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집합의 성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A의 바깥 부분. A의 바깥 부분에 다시 또 바깥 부분이래요. 그럼 다시? 그렇죠. 다시 A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전체 집합의 나머지 부분, 전체 집합의 바깥 부분, 전체 집합 바깥 부분은 없어요. 전체는 그냥 하나의 전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공집합의 나머지, 공집합의 바깥 부분, 그렇죠. 전체를 뜻하겠죠. 전체 집합. 두 번째입니다. A 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여라. 이거 교집합 우리 아까 배웠죠? 무슨 뜻? 겹치는 부분. 그런데 A 집합과 A 바깥 집합은요. 겹치는 부분 없습니다. 네, 공집합. 두 번째, A 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 A 집합과 A 바깥쪽을 합쳐라.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A 집합과 A 바깥쪽을 합쳐라.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 전체 집합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집합과 여집합 개념 여러분 처음 들어서 조금 생소할 텐데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차집합 그리고 바깥 부분 여집합. 네,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지금 개념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유제 4번 같이 볼게요.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1번 A 빼기 B? 이거 뭐였죠? 네,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줘라. 즉 A 집합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의 원소를 빼줘라. 그럼 2번은요? 네, B 집합에서 A 집합을 빼줘라. A랑 겹치는 원소를 빼줘라.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차집합입니다. 네,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막상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쵸. 집합 표시부터,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려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A집합, B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네, 겹치는 부분부터 써주면 좋다 그랬죠? 뭐가 겹칠까요? 2, 4, 6, 8, 6, 8, 12. 네,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6과 8이 네, 교집합 부분에 들어있고요. 나머지 A 부분 6, 8 썼으니까 2, 4 써주고 B 부분 6, 8 썼으니까 네,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네, 첫 번째 문제 A 차집합 B A집합에서 네, B랑 겹치는 부분을 빼줘라. B랑 겹치는 부분을 빼줘라. 누구 남죠? 네, 2와 4.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바로 쓰면 2와 4 이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B집합에서 A집합을 빼줘라. B차집합 A를 구해라. 그러면 B집합에서 A랑 겹치는 부분 6, 8을 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6, 8을 빼주면요. 남은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문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다. 유제 5번 문제예요. 유제 5번을 보면요. 네, 1번, 2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차집합. 이제 좀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차집합 나타내 볼까요? A집합에서 B집합을 뺀 부분, 순수하게 A에만 있는 부분 어딘가요?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칠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에서 B를 뺀 부분, 순수하게 A 쪽에만 들어있는 부분, A 차집합 B. 2번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요, 네, 어렵게 생겼어요. A 교집합 B의 이게 뭐죠? 네, 여집합이라고 그랬죠. B의 바깥 부분, 네, B의 나머지 부분과 A 집합을 교집합해줘라.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라. 그러면요, 얘는 뭐부터 해주면 좋냐면요, 얘부터 우리가 확인하면 좋습니다. B의 여집합. 그럼 B집합 여기 있고요. B의 여집합. 네, B의 바깥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살짝만 칠해볼게요. 네, B의 바깥 부분. 이 부분이랑 누구요? A집합이랑 A집합 여기 있죠? A집합과 네, 겹치는 부분이다. 그럼 어딘가요? A집합은 이거니까. 겹치는 부분은요? 네, 이쪽입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짝 지워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 지우개로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아까 전에 1번과 그린 그림과 2번과 그린 그림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같구나. 예, 같아요. 맞아요.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말,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번에 있는 네,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3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래요.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 집합에서 A 교집합 B?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빼라? 이 부분을 차집합해라? 결국 남는 건 똑같죠. 네,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 A 집합에서 B를 뺀다. 같은 말. A 집합에서 A, B 교집합을 빼준다. 예, 여러분 사실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얘도 같아요. 3번까지도 전부 다 같다라고 여러분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4번에는요. 네, 이게 이 얘기 나와 있죠. B 차집합 A. 네, 우리가 아까 전에도 했습니다. B에서 A를 빼줘라. 그러면 네, 이 친구는요. 이쪽이 됩니다. 이쪽이 되니까 얘는 완전히 반대 부분, 다른 부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이 빨간 쪽을 색칠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제를 통해서 우리가 차집합, 또 여집합, 또 색칠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조금 이제 감이 좀 오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집합들을 좀 연산을 공부해 봤는데 그러면 마지막 개념 네 번째 원소의 개수 세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다시 A, B 두 집합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세는 얘기니까 선생님 집합 A를 1, 2, 3, 4 이렇게 4개를 갖고 오고요. 집합 B를요, 3, 4, 5 이렇게 원소가 3개 들어있는 집합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가 주어졌을 때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릴까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부터 써주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 3, 4 이렇게 딱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 써주면 되겠죠? 1과 2, 그 다음에 집합 B에는요 3, 4 썼으니까 네,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봤더니 문제가 이래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일단 A, B를 합했으니까 더하면 될 것 같아. 원소의 개수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벌써 까먹은 친구들 있을 수 있는데요.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요. 1강에서요. 네, N을 쓰기로 했어요.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면 네,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묻는 거다. 우리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네, 합하니까 선생님 저는요. A, B 원소의 개수를 다 셀래요. 그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얘 4개고요. 하나, 둘, 셋, 3개. 합집합 원소의 개수 7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 예, 5개죠. 어째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이렇게만 쓰면요, 여러분.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센 거예요? 예, 중복해서 센 거예요. A에서도 3, 4 셌습니다. B에서도 3, 4 셌습니다. 예, 겹쳐 세니까 당연히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세면 안 되고 A 집합 원소 세고 B 집합 원소 센 다음에 네, 겹쳐서 센 부분 한번 빼줍니다. 교집합에 있는 거는요. 여기서 세면 2번씩 셌어요. 그래서 한 번 빼준다. 그래서 네, 원소의 개수 4개, B는 3개, 겹치는 부분 2개, 그래서 5개다.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해 두세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 원소의 개수 끝! 하면 안 되고요. 겹치는 부분은 네, 중복해서 우리가 세버렸어요. 그래서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한 번 빼준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유제 같이 한번 쌤이랑 풀어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3개, B 집합은요, 37개, 합집합은 50개일 때 벤 다이어그램 색칠한 부분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딱 보니까요, 와, A, B 다 색칠돼 있어요. 합집합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보이시나요? 가운데 교집합 부분 쏙 빠져 있죠. 그럼 쌤이 이거 어떻게 구해줘? 합집합 같은데 가운데 교집합이 빠졌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체 합집합에서 이 부분 빼면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합집합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로 다시 와볼까요? 네, 합집합은 여기 있습니다. 50. 아하, 얘 50이구나. 너무 쉽네? 근데 교집합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집합 안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야 됩니다. 구할 수 있는 식 뭐가 있지? 그렇죠. 우리 좀 전에 했던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식에 교집합이 들어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써볼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은 A를 더하고요. A 원소 더하고요.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요. 그 다음 뭐 해주죠? 예, 겹치는 거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수는 빼줍니다. 여기에서요. 그렇죠. A도 알고 B도 알고 합집합도 알아. 그러면 교집합의 원수의 개수 구할 수 있죠. 네, 구해볼게요. 50은요. 23 더하기 37 빼기 얘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일단 네모로 둘게요. 모르니까 네모. 그럼 계산하면요. 23에 37 더하면 60. 60에서 네모를 빼면 50이다. 네모 얼마예요? 네, 따라서 네모는 10이에요. 아하, 무슨 말이에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10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답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50에서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 10개를 빼면 답이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40이다 라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집합의 연산 4가지 공부했습니다. 교집합, 합집합, 요집합, 차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법 기억하시죠? 그 공식까지 우리가 개념을 다 잡아봤습니다. 와, 많이 배웠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할게요. 수학의 진정한 맛을 아는 자를 만나는 시간이죠. 수학의 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식 메뉴 짜기의 달인 학교 영양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영양사님, 메뉴를 잘 정하는 비결이 뭔가요? 네, 되도록 겹치지 않게 메뉴를 정해주는 거죠. 매일매일의 반찬을 각 집합들로 보고요. 그 집합들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적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즉, 반찬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많아지도록 해줘서 다양한 반찬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학교 급식 편식하지 말고요. 골고루 먹고 모두 쑥쑥 자라나세요. 안녕! 네, 학교 영양사님도요. 수학을 많이 쓰고 계셨군요. 우리 혹시 꿈이 영양사나 요리사인 친구들도요.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러 갈 시간이죠. 문제 잡자송으로 신나게 출발해 볼게요. 문제 잡자, 맞았다. 네, 오늘 같이 풀 문제는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필기하면서 선생님 열심히 따라와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입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졌을 때, 네, 합집합이 좋습니다. 1, 2, 4, 6, 7 좋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아하, 합집합 줬을 때 교집합. 자, 그러면 네, 집합 A, B의 겹치는 원소는 무엇인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데 봤더니 x 플러스 1 모르는 게 있고요. B에도 x 빼기 5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지? 네, 이 도움을 받아야겠죠. 합집합이란 뭔데요? A, B 두 집합의 원소를 다 써 놓은 거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2, 2, 4 여기 있네요. 2, 2, 4 얘는 누군지 몰라요. 이 중에 하나겠죠. B집합 볼게요. 4, 6 4 겹쳐 4, 6 여기 있고요. 얘는요,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과 7이 남아있는데요. 집합 A, 2, 4, 하나 남아있고요. 집합 B, 4, 6, 하나 남아있습니다. 아하, 눈치채셨죠? 1, 7,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7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누가 1이고 누가 7이에요? 볼까요?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X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X에다 1을 더했고요. 이 수는요, 그 X에다가 5를 뺐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커요? 네, X가 누군지 모르지만 1 더한 게 5를 뺀 거보다는 더 크겠죠? 아하, 깜잡아. 얘가 7이고요. 얘가 1이에요. 따라서 A집합은 2, 4, 7. B집합은요, 4, 6, 1. 오케이. 그럼 교집합 구할 수 있죠.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의 원소 누굽니까? 네, 4밖에 없네요. 그래서 4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은 네, 그렇죠. 여기 있네요. 1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집합, 합집합 개념 이제 확실히 잡으실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6번 선생님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식이 성립할 때 X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집합 BC. 네, BC를 가진 집합. 합집합 뭐죠? 합하다. 그렇죠. X랑 합하면 ABC라는 집합이 된대요. 없던 누가 눈에 쏙 들어옵니까? 선생님 A가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아하, X에 누가 꼭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겠죠. 왜? 여기 A가 없으니까. 그러면 집합 X는요. A구나. 정답. 뭐가 어려워. 정답 찾으면 되겠네. 근데 선생님 보기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네, 이거 말고 또 가능한 X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정의로 돌아오면요. BC라는 집합과 X라는 집합을 합하면 ABC래요.
그러면 이 X 안에는요, 여러분, A 원소를 꼭 갖고 있어야 하지만 또요, B를 가지고 있어도 합하면 그냥 한 번만 써주니까 이 집합이 나오겠죠. 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A 꼭 갖고 있고 B 있어도 돼요. 또요, C 갖고 있어도 돼요. 그렇다면, 그렇죠. A, B, C, B, C 둘 다 갖고 있어도 돼요. 아하, 가능한 X는 얘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구나. 그럼 정답 몇 번? 네,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여기 있네요. 3번. A, C를 집합의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겹칠 수 있으니까 겹치는 것까지 꼭 체크해 주자. 이 문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서술형으로 선생님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보기를 뺐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가연이가 휴대폰 사러 대리점 갔습니다. 영상통화가 되는 휴대폰 18개, DMB 되는 거 17개가 있는데요. 영상통화도 되고 DMB도 된다? 아, 교집합이구나. 10개래요. 교집합이 10개일 때 영상통화가 되거나 DMB가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그 공식입니다.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합 A를 이렇게 둬야겠죠? 영상통화가 되는 휴대폰이다. 그래서 X는 영상이 되는 휴대폰 이라고 두고요. 집합 B는요. 그쵸? DMB라고 둬야겠죠? 집합 B는요. X는 DMB가 나오는 휴대폰이라고 둘 때 우리 개수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8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7개. 영상통화도 되고 DMB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의 개수는 10개일 때 합집합이죠. 영상통화가 되거나 DMB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식 합집합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에서 겹치는 거 빼줘야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18 더하기 17 빼기 10 지금 산수죠. 2개 더하면 35에서 10 빼니까 25. 그래서 정답 25개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두 개념 잡고 문제 잡아봤습니다. 이제 빠르고 스릴 있게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는 시간 30초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긴장하시고요. 네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 집합의 교차하는 부분이죠. 계란찜 있던 그 집합 이름은? 그렇죠. 교집합. 이 두 집합 합집합 기호 선생님이 합집합의 합, 비읍의 이 모양 따서 A, B. 그렇죠. 합집합.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집합, 여자 집합, 남자 집합 아니라 그랬어요. 남아있다란 뜻을 나타내는 그 집합의 이름. A, 여집합. 합집합의 원소 구하는 공식. 그렇죠.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그렇죠. 교집합 뺍니다. 딩동댕동. 다 맞았습니다. 후! 이강 숙제 나갑니다. 여러분 먹은 반찬으로요. 교집합, 합집합 구해서요.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도 Q&A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3강 소인수 분해 들어갑니다. 예습 꼭 하셔서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수학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